선도 빛과 그림자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미 선이 하나 시작될 때부터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림 그릴 때 맞닥뜨리는 부분이 선의 퀄리티죠. 그림 그리면 당연히 선부터 시작되니까요. 내 마음과 달리 선은 이쁘게 안 나오고 자꾸 털선을 쓰게 되고 형태 표현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역시 그림은 어려워. 나 같은 비전공자는 그림 재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사람 하나 제 마음대로 그리지를 못했어요. 저야말로 정말 똥손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선도 빛과 그림자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미 선이 하나 시작될 때부터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제대로 좀 배워보려고 나중에 나이 먹고 혼자서 미국 미대를 갔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림 공부하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실력이 아주 크게 늘었던 적이 있어요. 그 방법 중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여기에 추가로 고급 팁까지 정말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뭘 그리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혹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글씨를 쓰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글씨를 썼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림이라고 다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어야지 일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떤 사물을 그릴 때도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어야 일단 시작이 된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이야기하자면 이거를 명암이라고 하는데 그림 그릴 때 명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몇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이제부터 헷갈리지 않게끔 제가 그 뜻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시킬 건데요. 이해할 수 있게 이번에는 제가 다른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의 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혹시 느껴지시나요? 결국 우리가 쓰는 선이라는 것은 애초에 빛과 그림자의 영향을 받은 어떤 현상을 우리 인간의 뇌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작을 통해서. 다시 글씨로 돌아와서요. 이 글씨를 제가 좀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글씨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는 우리가 한글이라는 형태를 알고 있느냐가 전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썼을 때 한국 사람들은 바로 이게 빛 그림이라고 바로 알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덴마크 사람이나 터키 사람들 아예 한글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 뭔지 모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든 어떤 그림이라는 것은 사람 혹은 어떤 물체, 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빛과 그림자로.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형태를 알아야지 그림을 그리기가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만약에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씨를 쓸 때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에 이런 형태들이 외곽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더 두꺼워지면 어떤 블럭 형태의 글씨가 되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강과 약이 생겼습니다. 강, 약. 선이 왜 예쁘게 나오지 않는가? 처음에는 그럴싸한데 점점 디테일을 넣을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표현할수록 처음에 생겼던 빛과 그림자가 사라지죠. 그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암이란 걸 넣게 되는데, 명암이란 말은 쓰지 않을 거고요. 일단 value라는, 이게 명도라는 뜻입니다. 명도. 밝고 어두움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밝고 어두움의 단계. 자,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씨의 블럭이 흰색이라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글씨 자체가 애초에 회색이었으면 어떻게 되죠? 디테일이 들어가고 있죠. 자, 디테일이 들어갈수록 또 한 번 어두운 부분을 이 회색보다는 어두워야지, 즉 명도가, 단계가, 강약이 어떤가요? 더 생겼죠. 질서가 생겼죠.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선을 쓸 때 선의 강약이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형태 때문에 퀄리티가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형태를 알아야, 한글을 알아야, 여기를 한번 잠깐 봐주세요. 자, 이번엔 제가 다른 행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만 표현해도 그림, 글씨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을, 간단한 선만으로도 물체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 꽃병을 그릴 때, 나무를 그릴 때 어려운 것인가? 그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긴 아는데 평생을 봐왔지만 정확한 형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익숙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사람을 그릴 때 왜 어려워지냐면, 누구나 사람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그것이 어색하다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채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그림이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이에요. 한글을 잘 쓰는 방법은 우리가 한글에 재능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많이 써봤기 때문에 한글을 이렇게 날려 써도, 지렁이같이 써도 외국 사람이 봤을 땐 와, 필기체 같고 어른 글씨 같다. 제가 봤을 땐 못 썼지만, 그죠? 이렇게 막 갈겨 써도 빠르게 표현이 가능하고 어른 글씨 같이 쓸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쓰지 않고,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 맞나요? 처음엔 이렇게 공부를 시키지, 이렇게 한글을 공부시키지 않죠. 글씨 쓸 때. 일단 정확한 기억, 받침, 모음, 그 각각의 자리,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빠르게 쓸 수 있는 것이지, 필기체 쓰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나요? 이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 구조를 알고 있어야 글씨를 쓸 수가 있고, 글씨를 명암을 줄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더 복잡한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글씨에 금이가 있거나 물감이 묻어있거나 문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인데요. 순서가, 디테일이 어떤가요? 후순이죠. 처음부터 디테일을 그리면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표현한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실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왜 크로키를 처음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구조와 형태, 시작과 끝에서 시작되는 선, 어떤 이 기울기로 인한 형태의 표현, 흐름, 형태가 먼저 파악이 되고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빛과 그림자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너뛰고 명암을 바로 넣게 되면 처음에는 그럴싸해지더라도 점점 디테일을 넣을수록 이 순서가 망가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럴싸했는데 그릴수록 그림의 질서의 강약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림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게 망가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머리카락이 어두운 사람도 있고 블럭이 회색인 경우도 있고 애초에 하얀색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물체의 고유한 색깔 자체가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곤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색이 더 중요해집니다. 카르트 틀렸네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림 그릴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악센트 혹은 필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악센트와 필력이 크로키를 하면서 선에서 어디가 밝고 어디에 그림자가 생기고 어디에 밸류의 컨트라스트, 즉 대비가 생기는지를 알고 있어야 아까 제가 글씨 쓸 때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과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맛깔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명암 표현할 수가 있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형태를 먼저 아는 것인데 그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크로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력이라는 건 그래서 드로잉만 해도 많이 그려도 생기지만 마치 글씨 연습할 때 신기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꾹꾹 눌러서 쓰다가 종이가 찢어질 것 같이 어느 순간 손에 힘을 빼고 빠르게 필력 있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많이 썼기 때문이죠. 어떻게? 글씨의 형태, 구조를 아는 상태에서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알아서 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short term study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빠르게 많이 자주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크로키입니다. 두둥. 모두가 크로키가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왜 좋은지를 알고 해야 더 빠르게 잘 늘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크로키 영상이나 아니면 이전의 영상들 왜 좋은지가 파악이 가능해지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지 더 어느 지점에 방점을 찍고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로키 종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크로키만 다룰 것은 아니고 컬러와 라이팅, 그림자의 종류, 컬러 템퍼러처,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선 쓰는 방법이 이제 로스트 앤 파운드라고 해서 오늘 말한 것들의 필력이 되는 빛과 그림자를 나타내는 선을 심화 과정이나 기회가 된다라면 강의로 제작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영상으로 담기가 10분, 20분으로 담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재밌게 늘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향후에 올릴 관련된 링크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 바로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요령 같은 거를 가르쳐드리지 않고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겁게 그림 그리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